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4년 금년도죠. 2024년 제14회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을 지난주 봤죠. 그래서 2차 시험 건설 분야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듀안전의 김세영 원장입니다. 뭐 그렇게 2차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 어렵지가 않은 것보다도 해설할 게 별로 없어. 왜냐면은 뭐 법령에서 뭐 그대로 아닌 것도 좀 있지만 이렇게 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이제 알아볼게요. 2차 요번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났는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은 좀 안전하고 관련 없는 그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가지고 합격률이 되게 저조했어요. 근데 올해 시험 보니까 올해 거는 대체적으로 무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합격률이 평년 수준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저한테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험을 보고 후기들 다루시는 거 보면 점수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해설하기가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단답형 5문제가 먼저 나오는데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제가 말라놨어요. 이건 각 문제당 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논술형 문제에 비하면은 25점하고 5점하고 차이니까 크게 조금 틀려도 상관없다. 다 못 써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1번 문제는 법령이죠. 법령에 이제 대여자의 안전조치. 대여자의 안전조치. 쭉 나와요, 별표에. 근데 그 중에 양중기 3개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3개를 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1차 공부할 때 다 외우진 못하죠. 별표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양중기 중에 3개이구나. 그거는 대여자도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기준규칙상 그 강간비계 구조. 이건 여기 가로 안에 들어 수치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했을 것 같고, 혼동만 없으시다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막이 버팀 지지공법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기준규칙에 없어요, 흑막에는. 근데 제 교재에 보면은 흑막에 대해서 지보공예에 대해서 있고 흑막이 벽에 대해서 있어. 근데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2개를 혼동하지 마세요. 벽자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래서 지보공예에 대해서 쓰셔야 돼. 지지공법이니까. 그걸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 5가지 중에서 1가지씩 하면 1점씩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맞으면은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톤 다운 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뒤에 6번, 7번, 8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기준규칙상 사업주가 구축물에 대한 이거는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경우 이 5가지를 쓰세요. 그랬는데 이건 붕괴예요, 붕괴. 붕괴는 제가 이게 누누이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워 크레인 벽체 지지. 지지 방법이 2가지죠. 근데 벽체 지지한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세요.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골고루 났어요. 법령에서 났고, 가설공사에서 났고, 이것도 가설공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붕괴. 항상 해마다 보면 추락, 낙하비례, 이런 게 전도 이런 게 나오는데, 요번은 붕괴에서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비, 타워크레인. 이렇게 골고루 났다, 이렇게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이건 제가 6번, 7번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이건 필수적으로 써야 돼. 모두 답하시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보면 6번, 7번이 내가 좀 쓸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시간은 충분해요. 여기 뭐 논술형이라 그랬지만 주로 과거에는 논술형으로 쓰시는 게 좀 완벽하죠. 근데 그냥 물음 1, 2, 3, 물음 1, 2, 3. 단답형으로도 쓰셔도 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시간상 그건 없고, 다만 문제를 정확히 보고 답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규칙에서 또 난 거예요. 굴착기. 근데 굴착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제 책에서 하면서 제 책에 있고, 이 굴착기는 최근에 이게 개정돼서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그 법규로 신설된 거는 시험에 날 확률이 크다 하고 강의 때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굴착기에 대해서는 달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이건 부딪히는 거, 충돌 협적 방지를 해서 충돌 위험 방지 조치, 굴착기에 대한. 그 다음에 화물 인양 작업할 때 갖춰야 될 3가지. 그 다음에 인양 작업할 때 준수사항, 요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면 파괴 붕괴. 요거는 이제 토공에 관련되는 건데, 요건 제 책에 그 건설 분야에 바로 있죠. 토공 쪽에. 그래서 제가 3가지 있다. 사면 파괴에 3가지 있다. 그리고 붕괴의 내적 원인, 외적 원인. 요걸 5개씩 쓰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대부분 잘 썼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8번하고 9번은 이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8번이 이제 화재 감시자. 제가 이건 꼭 난다랬지 않습니까? 이거 공부한 사람들은 업무 3가지, 용적 용담 작업할 때 배치해야 될 장소, 3가지. 그 다음에 지급해야 될 3가지. 이거는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난했다. 여기서 점수를 잘 받아야, 요거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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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점 아닙니까? 근데 100점 다 안 주죠. 20점씩만 해도 20점, 20점, 20점. 그러면 60점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약수령은 이제 추가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못 쓰시면은 좀 곤란하죠. 기본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량 작업에 대해서 났어요, 이번에. 이것도 이제 교량 작업이나 터널 뭐 이런 게 나는데, 이제 선택 문제로 다행히 났어요.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부구조 가설공법 4가지, 대표적인 4가지 있다 있죠, 장대교에. 그 다음에 거도, 인양, 거치후, 전도 방지. 고정 방법 3가지. 요거 얼마 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 거도를 거치하다가 크레인으로 거치하다가 툭 옆에 걸 건드려서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공부방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사고 난 건 날 확률이 크다. 그래서 그거 3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법규에 있는 거죠. 법규에 기준규칙상 준수사항 4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4년 금년도 2차 건설 분야 시험은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많이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실까 봐 제가 해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찾아봤겠죠. 기준이 명확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법령에 나와 있어요. 대자의 안전조치에. 여기 별표 21이 근거예요. 파란 거는 제가 근거를 넣은 거니까 제가 해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근거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3가지만 쓰면 돼.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리프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양중기 하면은 5가지로 복귀돼 있어요. 그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그 다음에 리프트, 그 다음에 곤돌라, 그 다음에 승강기. 그런데 요 별표 21에 보면 요 3가지만 대여자도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승강기, 뭐, 생각해보세요.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대여해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설치가 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사무사한 게 이제 곤돌라예요. 곤돌라. 근데 요새 곤돌라 잘 안 쓴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하여튼 3개가 법규에 명시돼 있어. 그래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동식 크레인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그래서, 근데 요게 별표는 타워 크레인 이렇게. 일반 크레인은 통상적으로 타워 크레인, 지구형 크레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쓰면 된다. 뭐, 하나 틀리면 그만큼 감점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외우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강간비계 구조, 이건 달달 하시라 했죠. 그림 그려가면서. 그래서 띠장 방향으로, 간격, 지주 간격이죠. 그래서 띠장 방향으로 얼마고, 장선 방향으로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또, 띠장 간격으로 얼마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1.85. 요거 제가 옛날에 1.5 했었는데 좀 더 넉넉하게 완화시켰다 그랬죠. 근데 1.85 맥시멈으로 잡아야 된다. 벌써 2m만 되면 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해설한, 제 강의에서. 그 다음에 장선 방향은 뭐, 요거 1.5. 그 다음에 띠장 방향 1.5. 요거 2죠, 2. 1.5가 2가 된 거예요, 2m. 이것도 완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헷갈리시는 게 장선 방향. 이거,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받침대 있고, 그죠? 밑동잡이 있고, 이게 띠장이에요, 이게 띠장. 이건 지주간격이고, 그죠? 그 지주간격은 1.85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 띠장 간격은 요게 2m씩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장선 방향이라는 거는 이 측면을 봐. 이게 앞에서 평면을 본 거고, 측면을 보면 우리가 쌍줄비계잖아요, 쌍줄비계. 이 지주가 앞에서 보면 하나지만 뒤로 보면, 옆으로 보면 2개씩이에요. 그리고 여기 발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가서 짓는 거고, 이제 벽이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럴 때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선 방향이라는 거는. 요거는 1.5m 그대로예요. 안 바뀌었어, 이거는. 근데 요거의 1.85와 2m는 바뀌었어요. 1.5에서 2로. 1.5에서 1.85로. 그렇게, 핵심적인 걸 물었어요. 요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막이는 다 가시설이죠. 지지공법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있죠. 지보공, 자리식공법, 버튼대식공법, 어스앵커공법, 역타식공법, 소일 레일링. 제 책에는 요 4가지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일 레일링을 말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그 부분을 다시 보면 되겠지만, 이제 이렇게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평한 땅을 이렇게, 흙막이를 이렇게 하죠. 이건 너무 많이 간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굴착을 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 지지말뚝, 흙막이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엄지말뚝 공법이라 그래갖고 자립식 공법. 이거는 토양이 좋을 때 이렇게 박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띠장이라든가 이렇게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렇게 스스로 힘을 받는 경우도 있고, 버튼대라는 건 이걸 서로 이쪽하고 이쪽을 스트러트를 넣는 거예요, 버튼대를. 그 다음에 스트러트를 넣고 레이커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 이게 넘어지지 말라고. 이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집안이 깊이 들어가면은
이 자체가 버티질 못하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어스 앵커는 이제 뒷면, 이게 이제 앞에 이렇게 지지하고 레이커나 타이어로드, 뭐, 타이어로드는 옆이지만, 이런 거 말고, 이제 이 뒷면으로 당겨주는 거, 이게 어스 앵커죠. 그리고 이제 소일 레일링은 이제 이렇게 어스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좀 약해요, 이게. 하여튼 뭐, 5가지를 쓰라니까 이거를 쓰는 수밖에 없고요. 탑단 공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슬러리 월이고 이제 상하층 지하 이렇게 같이 공사하는 공법이다. 그 책마다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제 책에서는 요것만 넣고 요거는 없었어요. 근데 소일 레일링은 오스앵커하고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좀 그것만 좀 다를 뿐이지.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구축물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성 평가. 예, 사업주는 그 안전성 평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서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 이 붕괴를 얘기한다 그랬죠, 붕괴. 그래서 요 기준규칙 52조에 보면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에 이렇게 6가지가 나왔어요. 요거에서 5개만 쓰면 되죠. 예, 5개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구축물, 내가 사업죠. 내가 구축물,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인근에서 굴착이나 항타 작업을 해서 치마 균열이 발생해서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안전성 평가를 해라 이 얘기죠. 제가 이건 누누이 잘 하십시오. 이 3가지가 있잖아요. 붕괴에 대해서. 하나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구축물의 지진이나 동해, 부둥치마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를 확실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하중, 적설, 풍압, 이렇게 부과되는 하중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안전성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재 등으로 내력이 저하가 되죠, 심하게. 그럴 때,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재사용할 때, 이거는 법으로도 2년 이상 사용 안 하지만 재사용할 때 안전성 검토를 꼭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그리고 뭐 한 가지 더는 주요 구조부가 변경됐을 때,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시공이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럴 때는 안전성 검토를 한 다음에 하라. 이 책임은 사업주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 쓰시면 돼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타워 크레인 벽체 지지 방법이 있었죠. 준수사항 4가지.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 타워 크레인도 다 제조사마다 달라요. 사양이. 그래서 이제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가 따라와요. 요거에 의해서 설치하라. 요 앞에 뭐 서면 심사 뭐 이런 거 받으면 요거 한 거하고 같다 이거지만 요거만 쓰셔도 돼요. 서면 심사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서 설치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없을 때, 이 둘 다가 없을 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 구조, 건설 기계, 기계 안전, 건설 안전 기술사의 또는 산업 안전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서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하라. 그러니까 이게 길잖아요. 긴 거를 짤막하게 여러분 노트 정리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이게 이 타워 크레인 지지를 옆에 그 건물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니까 매립이나 관통 방법으로 그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지지하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건축 중인 구조물을 지을 때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보통 4층, 5층마다 이렇게 지지대가 이게 들어가요. 이게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예,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건물을 짓고
요렇게 가위자 모양의 이런 게 있어요. 요걸 층마다 이렇게 매립, 여기서 채워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것이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거지, 벽 지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책에서는 다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주 명확해요, 근거가. 기준규칙 뭐 이런 데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내 노트에 적어 놨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논술 문제, 6번. 굴착기에, 이거는 내 노트에 돼 있어야 돼요. 새로 들어왔단 말 신설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날 수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 부딪혀서, 이거 충돌 위험 방지죠.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인양할 수도 있다 그랬죠. 화물을, 굴착기를, 새로 들어오면서 굴착기라는 건 뭐예요? 다목적 장비예요. 이렇게, 소벨, 굴착도 되고, 또 로더, 이렇게, 그 뭐라 하나, 페이로더처럼, 양중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이드로 한 발을 달아서 따다닥 하고 안반을 깨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인양 작업, 이거 고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양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세 가지 쓰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인양 작업할 때 준수 확실하게 하자. 5가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 규칙 요거 221조 2, 220조 5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돌 위험 방지 조치를 위해서는 이거죠. 후사경과 굴삭기 자체에 뒤를 볼 수 있는 장치죠. 그리고 후방 영상 표시 장치. 예, 우리 뭐 차량 보시면 후방 영상 장치 백할 때 이게 다 보이잖아요, 뒤에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굴착기에 장착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기 전에는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부처 상태와.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양 작업할 때 굴착기에 갖춰야 될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굴착기 킥 커플러 또 이 달기구, 이제 훅이나 걸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가 부착되어 있는 장비만 인양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작된 기계일 거. 근데 대부분 있어요. 요 다목적 장비이기 때문에 굴착기라는 거는. 그래서 다 돼 있어요. 예. 그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이게 모든 게 그렇죠. 전격 하중. 그러니까 이 굴착기도 이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02, 03, 뭐 09, 09, 뭐 12, 뭐 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장비가 무거운 걸 들어 올리면 안 되죠. 다 발랄한 뒤집힙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전격 하중을 확인돼야 된다. 제조사 거. 제조사에. 그 다음에 달기구. 요 달기구란 게 훅, 이런 거잖아요. 훅.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이렇게 해지 장치가 있는 거 써야 된다 이거예요. 딱딱 하는 거.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걸어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게 반동에 의해서 이게 바깥으로 벗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걸 잠금 장치라 그래요. 그 해지 장치라 그래요. 해지 장치가 사용돼서 낙하 우려가 없어야 된다 하는 거 쓰시면 되고요. 준수사항 5가지.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용량에 따라서 사용되는 게 다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정된 신호수가 있어야 된다. 인양할 때는. 그 접촉 우려가 없는 장소. 그러니까 이 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하라. 접촉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히 굴삭기도 이제 장비는요, 사람과 같이 작업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충돌 협작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의 출입 금지시켜라. 그리고 이 양중할 때는 치마가 안 되거나 팽팽한 장소에서 작업하라. 이 경사지에서 작업하는 경우 많아요. 굴삭기가. 거기서 인양 작업은 진짜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굴러요. 전도되죠, 장비가. 그 다음에 화물 무게가 무거우면은 전격 하중을 넘으면 뒤집힙니다, 또. 그래서 요 5가지가 쓰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뭐 기술사 시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논술형 하면 개요. 그래, 이건 정의 쓰는 거고. 그 왜 굴삭기가 중요한가? 왜 위험을 어떻게 방지하는가?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이제 여기 물어본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 3, 4, 5 정도는 이제 결론. 1,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1은 요거 이제 요약하고 2는 굴삭기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안전 측면에서 중점 사항을 쓰시면, 그리고 끝 이렇게 쓰면 완벽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력공단에서는 이것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수도 요구하지 않는 것 같고, 확실한 건 뭐 제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확실하게 쓰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 개요와 결론 부분을 써주면 더 좋겠죠. 기술사하고 조금 채점 방식이 틀린 것 같아요. 기술사는 이거 개요와 결론에 점수가 있어요.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논술이기 때문에. 근데 지도사는 그것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신 분들은 인력공단에 물어보시길 바라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사면 파괴 붕괴. 요거는 뭐 제 책에 그림으로 돼 있죠. 요 파괴 종류 3가지, 그 다음에 붕괴의 이제 내적 원인, 외적 원인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요 천단부 붕괴, 요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중심부 붕괴, 하단부 붕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천단부 붕괴, 그 다음에 이거 중심부 붕괴, 하단부 붕괴, 저면 붕괴죠. 이게 여기까지 확 붕괴. 이게 슬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그 3가지 양상을 보여, 사면 파괴.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붕괴가 되는 그 원인이 이제, 내적 원인이라는 건 이 자체 흙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강도가, 전달 능력이, 이 자체가 강도가 약해져가지고 이게 무너질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절토사면이나 성토사면일 때 더 약해요. 자연사면보다는. 그러니까 최근에 절토를 했다. 또는 최근에 성토를 했다. 이게 약하다 이거예요. 절토는 토질, 암질, 깎아냈기 때문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성토는 이제 얼마나 잘 다졌느냐가 중요해요. 토질 구성이나 분포. 그렇게 보면 돼요. 절토사면, 성토사면. 그 다음에 이 토속의 강도가 어떤 이유든지 저하가 됐을 때,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동결융해라든가 지하수, 물이 들어오면 약해지죠. 이제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원인. 요 자체의 사면 바깥에서 응력이 증가해.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거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때는 기울기 기준이 급박하다. 우리 여러분 기울기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울기 기준 또는 경사, 똑같은 말이죠. 증가가 될 때. 1대 1로 해야 되는데 1대 0.5로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붕괴될 위험이 크죠.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증가돼. 절토든 성토든 이 높이가 높을수록 붕괴되기 쉽죠. 그게 외부 원인, 외적 원인이라 이거죠. 공사에서 진동 및 반복 하중. 여기에서 뭐 그냥 진동 장비가 들어가고 막 이게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일 큰 건 지표수 또는 지하수 침투가 되면, 예, 물 들어가면 주의하게 된다 이거죠, 바깥에서. 그래서 우리 산마루 축구 같은 거 보면 여기 물 못 들어가게 이렇게 산마루 축구 돌리잖아요. 우수 배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작용. 예, 여기 하중을 실어버리면은 이 장비들이 이게 다 있어요. 어떤 경우 보면. 뭐 50톤짜리 뭐 이런 거 저기 항타기 항박이 이런 게 타고 막 그래요. 이거 쥐약이에요. 이 하중이 하면 이거 붕괴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석이나 토사의 혼합층 두께. 이것이 이제 좀 불합리하게 혼합층 두께가 클수록 이제 외적 원인, 전달 능력이 증가된다.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림도 그리시고 아까처럼 개요 결론 쓰셔도 되고, 뭐 또 이것도 그림 제가 이것도 그림 있고 이것도 그림 있고 다 있죠. 이걸 채점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내 노트에 사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갖다가 집어넣으면 아, 이 사람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거 보면 지도사가 기술사보다 훨씬 쉬워요. 점수 받기가. 특히 2차는 뭐 기술사를 안 가지신 자격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건설과 관련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시험 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는 배려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고 열심히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화재 감시자. 이거는 뭐 법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화재 감시자의 업무 세 가지. 그리고 이 왜 건설 현장에 화재 감시가 필요하면 용단할 때 불꽃이 터요. 그게 11m 튑니다. 대부분 화재가 용단, 불꽃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법규에도 이 화재 감시자 업무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가 여부, 내가 배치된 데는. 그 다음에 가스 검지 경보, 가스 검지나 경보 장치가 있다면 작동 여부 확인하라. 그 발생 시에 근로자 대피 유도. 이게 가장 큰 업무예요. 그 다음에 배치해야 될 장소. 요거는 반경 11m가 다 들어가요. 왜냐면 불꽃이 거기까지 튀니까. 그래서 이 내부에 계구부도 포함돼. 가연성 물질이 있느냐. 이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내에. 이때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이 하부에 발화될 될 우려가 있는가, 불꽃에 의해서. 요거 이제 생각하면 돼요. 슬리브를 통해서 불꽃도 확산되기도 해요. 그 건설 현장 보면 우아래층 이렇게 전선 들어간 또는 설비 배관 이게 슬리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화재가 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많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연성 물질은 이제 이게 차단하라 그랬거든요. 칸막이, 벽, 천장 이런 걸로.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지만 열 전도, 열 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가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되고요. 화재 감시자에게 취급할 건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밤에 일 수도 있고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대개 매연 때문에 이제 다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참하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이거는 뭐 선택하신 분만 하시면 되고요. 요건 제 책에 잘 돼 있죠. 상부구조 가설공법, FCM, RM, MSS, PSM.
캔틸레버식, 연속 압출식, 이동식 비계 또는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 이렇게 공법 4개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제 요거가 요번 시험 난 거 거도. 거도라는 거는 이제 교량을 제가 이 교대와 교각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요게 거도예요. 이 건축에서 보호 역할. 그리고 요 슬라브가 여기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 다르겠지만 이 거도를 공장에서 제작해요. 요 거도를 철로 된. 그 안에 보면 가로 세로 뭐 다 해가지고 구조검토해서 이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박스를 갖다가 요 기초를 다 한 다음에 교량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거다 딱 얹어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 갖다가. 얹고 이제 위에 이제 상부 이제 그 마무리 슬랍을 치는데 요거 얹다가 지난번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죠. 앞에서 보니까 하는데 옆으로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 옆으로. 간격이 있으니까. 요걸 툭 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인양하고 이게 고정이 잘 못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방법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삼각 프레임 또는 받침 세개를 이용해서 고정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또 턴버클이나 와이어로프로 좀 임시 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추 설근 이런 걸 이용해서 용접, 가용접이라 그래요. 본용접은 나중이라도. 용접이나 묶어둔가 세게를 받침대를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뭐 결론 쓰려면 요게 나오겠네. 중요한 거는 인양 크레인의 작업 절차를 준수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고 유연성 평가를 미리 하고, 인양할 때 대형 크레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잘 맞춰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준수사항 있죠. 그래서 출입금지.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근로자 외에는 출입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르고 내릴 때는 다 크레인을 하죠. 달주달포대인데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상 그렇게 됐어.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뭐 달주달포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달주달포대 안 하죠. 더군다나 크레인 다 사용하죠. 하여튼 그거 사용하라. 인양할 때는. 그 다음에 부재를 끌어올릴 때는 인양고리를 이양용 고리를 견고히 설치하고 로프는 2군데 이상 견속하고 인양해서 안전하게 거치대까지 거리 높이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크레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크레인이 이렇게 있죠. 이걸 싹 다 갖다 놓을 때 얘기해요. 그럴 때 이거를 인양할 때는 한 줄이 아니라 2군데 이상 결속해서 인양하고 안전하게 거치될 때까지 이걸 풀지 말아라 이 얘기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요 인양고리 인양고리가 있죠. 전부 다 이렇게 이런 거. 요거에 확실하게 결속돼 있는가 이제 그런 걸 체크하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약 이게 이제 요번에 사고 난 거예요. 자재나 부재가 떨어지거나 붕괴해서 근로자의 위험 미칠 경우에는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이게 낙하비례에, 그러니까 이 양중 장소는 정말 낙하비례 장소예요. 특히 교량 설치 가설할 때는 엄격히 출입금지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가설시의 자굴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해서 보강제를 부착을 하는 조치를 해라. 요거는 이제 설계 도면 또는 시방서에 의해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또는 유연성 평가에 의해서 하시면은 요게 이제 인양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죠.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아, 2차 시험을 이제 3년 것만 딱 봤어요.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예, 22년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구분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2022년에는 이런 식으로 났고, 구창면 기울기 기준 개정되면서 났죠. 그게 이제 요거 23년이 그러네. 덕트. 이런 걸 쓸데없는 게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착 점검사항, 뭐 이런 거. 대형 프로젝트 준수사항, 뭐 이런 거. 교량 건설 공법,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이. 이건 이때 2023년에 제가 세선한 게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2차 시험이. 근데 올해 시험은 이렇게 지금 금방 해설한 거 이렇게 보시면은 골고루 났죠. 요거는 자꾸 안 나는데 왜 안 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확실하게 뭐 답이 있는 걸로 하려는 건지. 요번에도 대여자 나왔고, 화재 감시자 나왔고, 그죠? 구축물, 붕괴에 대한 평가, 붕괴, 화재, 이게 두 개가 난 거예요. 추락, 낙하비례. 이런 거 잘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설하고, 이렇게. 시험은 뭐, 원만하게 잘 난 것 같아요.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 작년에는 굉장히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문제가 희한한 거예요. 안전 문제가 아닌 게 무진장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해설하면서 많이 깠죠. 인력공단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 출제자가 이제 질의 문제인데, 지도사나 건설 안전 기술사, 이런 분들을 많이 모아서 그분들을 내게 하고, 거기서 취합해서 시험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골고루 이제 배정할 수도 있고, 하여튼 올해 시험은 원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차 시험 건설안전 분야 보면은 2021년이 1.3%, 이게 완 최악이죠. 그리고 작년 6.5%, 악입니다. 악. 이게 570명이 봤는데 이건 223명 되고 37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업안전 지도사 2차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확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니까. 제가 봐도 이건 너무한 거야. 이게 보통 한 40%, 옛날은 40%, 35% 됐잖아요. 그래서 평균 24%인데, 올해, 저희들은 이제 이 배 이상은 합격시키니까, 금년은 제가 보기에 2024년은 그냥 40%는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저희들은 한 60, 70%, 80%까지도. 지금 어떤 분은 난 90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쉽지는 않죠. 공부 안 하면 못 쓰죠. 하지만, 이렇게 좀 합리적인 문제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한 4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온다면 또 2차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문 자격증 취지에 보면은 누구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차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되죠. 이렇게 얼떨뚱땅, 출제 문제 이게 원인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 막 난리가 났죠. 작년에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정상화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는 3차까지 합격해야 합격한 거예요. 2차까지 합격해야 소용없어. 근데 이제 2차 시험들 보시고, 이거 3차 공부해야 돼. 합격자 발표가 거의 3차 시험 전에 있어요. 7월 달인가? 8월 달에 이제 3차 시험인데. 근데 3차 시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3차 떨어지면 그 다음에 해봐야 돼. 그래서 저 같으면, 항상 그러죠. 2차 시험 본 다음에 바로 3차 공부하라. 또는 그 전에 미리 공부해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3차를 바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2차에 됐든 안 됐든 그건 합격자 발표 나와보면 되는 거고, 됐든 안 됐든 3차는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3차를 공부하면 더 완숙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3차는 대체적으로 무난해요. 처음에 60%, 50%, 뭐 40%, 이렇게 30%. 제일 적은 게 작년이죠, 33%. 근데 올해 제가 보기에는 뭐 기술사 2차 안 보시는 분도 있고, 2차 본 사람도 있고, 2차 본 사람도 열심히 공부했고, 보통 한 4, 50%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희 에듀안전에서는, 보통 한 7, 80%. 그리고 이제, 제 책과 동영상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시험 대비하신 분들은 또 합격률이 좀 높아지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 2차, 3차 건설 분야는 배울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떨어지고 나서 수소문해 갖고 저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건설안전기술사로서 거의 20년을 가르쳤어요. 산업안전지도사 8년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함축되게 가르쳐요.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건설안전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아시고, 에듀안전에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소개를 잠깐 드린다면은 1차, 2차, 3차 그냥 통일했어요. 예. 경기도 불경기고 옛날에 120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값이죠. 대신 요거 작게 줍니다. 요거 공부는 집중해서 딱 보면 되지 길게 간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설안전기술사도 보실 분들은 뭐 보안 2, 3차 시간 나실 때 보시도 좋죠. 저희들 2016년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특강이 있어요. 보통 2차, 3차를 특강을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제 강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도 정리해 주지만 또 이렇게 가장 쉬운 거, 시험 대비를 해 주죠. 그리고 개인별 첨삭 지도, 면접 답변 방법, 이런 거 3차죠. 그리고 이제 코사 가이드 중에 요건 내 교재 말고도 요건 날 수도 있다 하는 거라든가, 법령 새로 된 거라든가, 또 지침 중에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특강이니까,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수강한 사람만 받아요. 왜냐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특강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효율이 없어. 그래서 10명 내지 12명의 소수 정예반을 구성해서 지금 금년 8월 달에 시험 볼 3차 그분들 6월반이 지금 시작을 했어요. 6월 9일부터. 12명인데 전부 다 기술사예요. 전부 다 기술사예요. 토목 시공기술사, 뭐 건축 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 뭐 기계기술사, 뭐 이래요. 건축기계.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7월반은 이제 7월 7일부터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수강하신 분에 한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집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에듀안전 우선 들어오시고, 에듀안전에 계신 분들은 특강 또, 이건 뭐 본인이 선택하세요. 예. 뭐 강제로 뭐 이거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놨어. 본 강의에. 하지만 시험을 대비해서 연습을 해야 돼. 면접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예,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꼭 기술사들도 다 떨어져요. 그 준비가 잘 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높죠. 100%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랑합니다. 에듀안전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에듀안전 들어오시고 뭐 상담도 할 수 있고 2, 3차 어디서 할지 몰라갖고 헤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 분야는 에듀안전 2, 3차를 많이 활용하시고 1차도 제가 8년간 다듬은 교재 합격률이 높죠. 올해도 뭐 많이들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 산업안전지도사는 때가 없어요. 내가 안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기술사, 해당 분야 기술사는 예, 면제다. 이게 좋죠. 그래서 기술사들이 많이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올해 그래도 2차 시험이 원만했기 때문에 뭐 기분은 좋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